제품 소속 피부관리사로 있을 때 백화점 내 고객분들 초대해서 뷰티 클래스를 열었는데, 참석하신 고객분들의 눈가 피부에 대한 고민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특히 참석하신 40, 50대 고객분들이 눈가 주름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들었던 생각은, 이런 타입의 이 제품은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제품으로 바꿔보면 효과적일 텐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다들 백화점 VIP 분들이셔서 아이크림에 대한 정보를 여러 브랜드를 알고 계셔서 많이 접하고 계셨는데, 정작 본인 눈가 피부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놓치고 있고, 성분이나 제형 선택에 있어 타입에 맞지 않는 제품을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가 피부와 아이크림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브랜드의 한두 가지 제품으로만 잘 선택해서 쓰셔도 40, 50대 중년 여성분들은 훨씬 눈가 제품의 만족도가 높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가 타입과 특징에 따른 성분이나 제형, 바르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좋다는 제품을 이것저것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만 사용해보시면 처지는 눈꺼풀이 리프팅되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아이크림으로 인해 눈밑이나 눈 주변 둘레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크림 좋다는 거는 이것저것 다 써보신 분들, 오늘 영상 그대로 한번 한 가지라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눈가 피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눈가 피부는 얼굴 피부 구조와는 다르게 다른 피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가 피부는 얼굴과는 다르게 피지선과 땀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멈추는 나이대부터는 제일 먼저 건조해지기 쉬워서 제일 먼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 구조 중에 눈꺼풀은 피부 중 가장 많이 움직임이 많습니다. 하루에 9만 번 이상 깜빡이는데, 피부가 얇은데 움직임까지 많으니 중력에 의해 처지기도 쉽고 움푹 꺼지기도 쉽고, 가렵다고 눈꺼풀을 손으로 비벼대기라도 한다면 더욱 제일 먼저 노화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눈가 피부층은 얼굴 피부층보다 5배나 얇은 섬세한 피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피부에 바르는 영양크림이나 에센스를 눈가, 눈두덩이에 대충 바르는 것은 효과 면에서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행동이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눈꺼풀과 눈 주변까지 대충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얇은 눈가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고 림프 순환까지 저하된 상태라면 그 자리에 크림의 유분 성분이 뭉쳐 비립종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는 부분이 아이크림을 바르실 때 눈꺼풀까지 아이크림을 바르신다는 건데요. 눈꺼풀은 매우 얇고 하루 종일 수없이 깜빡이고, 눈꺼풀 피부는 눈 밑 근육층과는 다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아이크림이 흘러내려서 눈 안쪽에 흘러 들어가면 뿌얘지고 시야에도 좋지 않겠죠. 만약 한 가지만을 쓰신다면은 아이크림보다는 분자가 미세한 아이 전용 세럼을 눈 둘레 전체를 굴려서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40, 5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시라면 아이크림 제품을 선택하실 경우에 눈가는 굉장히 섬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히 눈가에 대해 얼마나 세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연구를 오래 했고 기술력도 탄탄하고 성분의 안전성까지 입증이 되고 역사와 기술이 응축된 신뢰 있는 브랜드 상품도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과 엄선된 원료로 뽑아낸 성분을 통한 스킨케어 효과는 꾸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특히 스킨케어 제품 중 아이 제품만 12가지 이상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한 눈가 고민에 따라 세분화되어 나이대와 눈 주름 정도에 맞게 적용해 써보실 수 있다는 것이 효과면에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품이 고가라는 것이 단점이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하실 경우엔 시중에 더마 코스메틱 제품 안에서의 아이세럼을 선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바르시는 것보단 훨씬 눈꺼풀에는 무겁지 않게 눈가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눈꺼풀에는 무겁지 않을 것과 눈 밑 아래 피부와는 달리 눈꺼풀 세럼을 따로 발라주신다거나 아예 아이세럼 한 가지로만 전체를 바르시는 게 매끈한 눈가를 관리하기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이 제품 바르실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르실 때 안구가 움푹 들어가 있는 아이홀 라인을 따라 발라주시면 되시는데요. 눈가 제품을 바르실 때는 반드시 손가락 중에 압이 가장 약한 약지를 이용해서 눈가 주변 림프의 방향대로만 발라주시면 되시는데요.
림프를 모르셔도 무조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빼내는 식의 방향대로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훑어만 주셔도 눈 주변이 순환이 되고 눈꺼풀 윗부분은 무겁지 않아서 눈꺼풀이 리프팅되고 시야가 훨씬 환해지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이런 동작을 적용해 주시면서 발라주시면 한결 더 눈가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 방법은 제가 몇몇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해드렸던 응용 동작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눈가 주름으로 주름에 효과 있다는 성분으로 직접 만들어 쓰시는데 매번 만드는 것도 번거롭고 바세린이나 약국 연고가 좋다 해서 발랐는데 혹시 눈가 점막에 닿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얼굴 바르는 영양크림으로 눈까지 대충 발랐는데 눈에 들어가 시야가 뿌얘지고 시리고 불편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만약 40대에 접어드셨다면 한 번쯤 눈가에 관한 확실한 성분의 전문 제품으로 조금 더 밀도 있게 눈꺼풀과 눈밑, 주름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아마 피부과에서 눈가 보톡스 관리하시는 분들도 시술 간격을 좀 더 늦춰질 수 있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눈가 주름에 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